네. 갑시다. 쌤이 이제 가장 중요시 하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 통계수 추정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 배우고 연속확률 변수 배운 다음에 이 통계적 추정을 배우는데 결국 여기 통계적 추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단원 내용이더라도 7단원 내용을 추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문제를 짤 때. 그래서 7단원 내용이 아마도 이제 문제 비중이 가장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 이제 잘 익혀주시고요. 사실 이 위에 용어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이해만 해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임의 추출 그리고 복원, 비복원 추출, 표본의 크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시다. 자, 일단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전이니까 전수 전체를 다 조사하고 표본조사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 전수조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체를 다 알아봐야 될 때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요? 뭐 학교 성적 같은 거 뭐 400명 300명, 200명 뭐 다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표본 조사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평균 남자 키 이런 거는 2,500명 뭐 다 2,500만 명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네. 그다음에 모집단은 이제 뭐가 들어간 건 앞으로 이제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이제 조사 대상 전체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본 집단은 표본을 뽑았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요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표본의 크기 n, 표본의 크기 100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표본이 총 몇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표본 개수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임의 추출. 자, 이 말 잘 나오는데 이거 잘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잘 나올 텐데 이 친구는 요거 지금 밑줄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요거는 미안해요. 수정 좀 해주세요. 요게 이제 복원 추출에 원래 밑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 특별한 언급 없으면 임의 추출이라는 얘기야. 네, 요것만 좀 수정을 할게요. 미안해요. 요거 X 해주시고 X가 아니라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복원 추출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이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가 이상한데? 쏘리. 얘들아, 미안해요. 이게 아니고, 이게 바뀌었네. 네, 요게 복원 추출이에요. 쏘리. 그러니까, 임의 추출이, 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에요. 네. 미안해요. 요거 바꿔주세요. 네, 여기 밑줄이 아니고, 미안. 자, 그래서 임의 추출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복원 추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임의 추출이 뭐냐면 지금 보면 이제 모집단이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법. 이게 중요한 게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무조건 추출이 되긴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사위 같은 걸 던지면 뭐 1이 6분의 1 확률, 2가 6분의 1 확률로 나온다. 요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빨간 거 뽑는데 파란 거 뽑는데 그 확률이 다르면 안 되잖아. 똑같은 확률일 거 아니야. 공을 뽑는 건. 그래서 그런 게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복원 추출은 뭐냐면 복원이잖아요. 결국 복원한다. 그래서 내가 뽑고 나서 그거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머니에서 어떤 공 한 개를 뽑았으면 다시 돌려놓고 다시 뽑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복원 추출은 분모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뽑을 때마다? 분모가 똑같겠죠? 내가 7개 중에서 하나 뽑은 다음에 다시 넣어놔. 그럼 다시 7개 중에 뽑는 거잖아. 그게 이제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은 내가 7개 중에 하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6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 추출이란 말이 나오면 웬만하면 뭐다? 복원 추출이다. 임의 추출은 뭐다? 복원 추출이다 해서 네, 뽑고 다시 넣어놓는 거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여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기 혹시 내용 기억나요? 대략 또 기억 안 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때랑 똑같은 예시긴 한데 뭐 전국에 뭐 키를 조사해. 뭐 남자 평균 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요. 여자 평균 키로 할까요? 여자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되죠? 161? 2? 정도 되나?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니네 보니까 한 뭐 160, 2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표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얘네 평균을 뽑았는데 한 164 정도다. 표본 평균이.
그리고 여기 이제 뽑았는데 이 친구들은 평균이 161 정도 나오고 뭐 이 친구들은 뭐 159 정도 나오고 이 친구들은 뭐 167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자끼리 평균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뽑고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았어요. 자, 이런 상태일 때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5명의 평균을 했어. 5명의 평균. 그러면 우리가 전체 평균이 예를 들어서 16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전체 평균은 앞으로 이제 모 평균이에요. 모가 뭐라고? 모가 전체야. 그러니까 전체 평균. 그래서 전체 평균은 뭐다? 뭐 여기서는 이제 162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 표본을 5개를 뽑아서 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5명을 뽑아가지고 그 평균이 이제 164다. 그럼 이거는 뭐요? 표본의 평균이요. 표본의 평균. 그러니까 5명의 키를 평균 내서 뭐 5로 나눴겠죠,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 표본 평균은 뭐가 된다? X바가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X바. 자, 그래서 얘가 그러면 하나의 X바일 거고 이 친구도 하나의 X바겠죠. 표본 평균들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을 다 뽑아서 평균을 내요. 만약에. 그러면 표본 평균들을 평균 내면 얘는 전체 평균이랑 똑같지 않겠니? 맞아요? 왜냐면 표본을 다 뽑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 다 뽑아서 이제 전부 다 뽑은 거야. 그러면 이 표본들의 평균, 이 표본 평균들의 전체 평균을 내면 그냥 각각의 평균을 이 사람들의 평균을 낸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안 된다 손 들어주세요.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이해돼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 평균, 전체 평균이랑 똑같다. 따라서 모 평균은 항상 표본 평균의 평균과 똑같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표본 평균이 얘기잖아. 그럼 그 표본 평균에다가 평균이 2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원래 모 평균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EX바가 EX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뭐 M이랑 똑같겠죠? M이 EX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 분산은 그냥 전체 분산이야. 전체 녀석의 분산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그거 이제 시그마 제곱이었고 VX였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는 이제 VX를 루트 씌운 거죠. 시그마 X는 이 시그마 제곱을 루트 씌워서 그냥 시그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공식을 외워주세요. 다시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공식을 외워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얘네 둘의 공식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잘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VX 반은 항상 뭐랑 똑같다? n분의 VX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나눈 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기억해라? 시그마 VX 반은 뭐가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다. 요거 공식 기억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X만 요거 빼고 쓰면 얘는 이제 n분의 VX가 이제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VX반은 그 다음에 시그마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공식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쌤이 지금 몇 개 했어요? 알려준 게 몇 개? 7개죠? 맞아요? 이 7개가 일단 제일 잘 나와요. 이 2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케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데 일단 요거 먼저 익혀주시고요. 그리고 이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도 익혀줘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내신 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익혀주는데 자, 요거 이제 S제곱인데 S가 이제 소문자예요. 소문자 S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분산이란 건 분명히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이 표본 평균을 만약에 무언가로 구했다고 해요. 이 친구가 있어. 그럼 표본 평균이 있으면 얘를 내가 이 표본들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1이 160이고 x2가 165고 뭐 x3가 170이야.
그럼 얘 평균이 165 되는 건 보이죠? 맞아요? 그럼 이 평균은, 이 표본들의 평균은 165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는 게 분산이기 때문에 편차는 뭐야? 이 160에서 165 뺀 거 마이너스. 따라왔어요? 그 편차 제곱 더하기 165에서 165 뺀 거 편차 제곱 170에서 165 뺀 거 편차 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 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누면 평균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표본 분산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2로 나눠야 돼요. 이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뭐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저거는 이제 고등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오차 줄이기 위함이다. 저 내용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오차 줄이기 위함이다. 그 정도로만 딱 받아들이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평균을 내는데 n으로 나눈다. n-1로 나눈다? n-1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공식을 익힐 수 있죠? 편차가 이제 편차가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편차가? 뭐에서 뭐를 뺀 거라고 했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 했죠?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뭐야? 그냥 이 표본 분산에서 그냥 루트만 씌우는 거죠.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중요한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얘들아, 이거 무슨 분포야? 정규 분포야, 이항 분포야? 정규 분포죠. 맞아요? n으로 써있으면 정규 분포죠. 근데 이때 표본을 n개를 뽑아요. 뭐 100개를 뽑아요. 뽑았을 때 잘 들어요. 얘들아,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였죠? 여기가 m이 평균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x라고 치면 평균이 그러면 2x겠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어요? 분산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면 이 x의 분산은 vx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는 m이고 이 친구는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래서 n, 시그마 제곱 된 거 맞아요? x가? 따라오죠? 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내가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그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 없을 거야? 표본의 평균이 있겠죠? 근데 그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을 뭐라고 읽는다? x바라고 읽는다. 오케이? 그럼 그 표본의 평균들이 있을 거고 그 표본의 평균들에 있어서도 정규 분포가 있겠어 없겠어? 그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평균 쓰고 분산 쓰는 거야. 근데 이 평균은 뭐야? x바의 평균인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여기는 뭐야? x바의 분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x바는 이 x랑 어떻다고 했죠? 똑같다고 했죠. 요거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x바랑 이 x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m이 여기 m으로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 m인 거야. 그런데 vx바는 뭐랑 똑같아요? n분의 vx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vx, 즉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가. 따라왔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은 다시 나타내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억해야 될 거, 어떤 x,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 분포를 알고 있어요. 오케이? 정규 분포를 알고 있을 때 내가 표본을 n개 뽑아. 표본의 크기 n개를 뽑는다면 표본의 크기 n을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x바의 정규 분포는 뭐가 된다? 평균은 똑같고 분산만 어떻게 돼요? 이 시그마 제곱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표준화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표준화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표준화 공식이 뭐야? 얘들아, 표준화 공식 뭐야? 내가 어떤 변수, 뭐 x 같은 거에서 평균을 빼고 뭐를 나누는 거였어요? 표준 편차 나누는 거였죠. 원래 같으면 이제 m 빼고 시그마를 나누겠지만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평균과 분산.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이걸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이 변수도 뭐로 바뀌었어? x 바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요? 그게 이제 z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z를 이렇게 바꿔서 푼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해석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하세요. 여기. 이 9개 다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 표본 평균의 네. 분산이요. 네. 왜 무근에 보냈어요? 아, 그거요? 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증명 없어.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 이상 내용이라서 그거는 따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얘네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우면 돼요. 오케이? 뭐 저게 왜 그렇다를 애초에 내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내용 갑시다. 3번. 자, 3번은 네, 표본 평균의 분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모집단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면 자,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같이 보면 돼요.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무슨 말이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오케이? 표본을 뽑았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 전체 집단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내가 어느 그 전체 모집단에서 이 부분 뽑았어. 이 부분을 뽑아도 그것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모집단 자체가 내가 전체 분포가 이런 분포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분포더라도 정규 분포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내가 많이 뽑아요. 표본을 최대한. 오케이? 표본을 최대한 많이 뽑으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언제? n개를 뽑을 때. 따라왔어요? 표본을 뽑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본을 뽑아. 그럼 어떻게 된다? 정규 분포를 따랐어도 표본을 뽑으면 그것도 정규 분포 따르고.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을 뽑으면 그것도 정규 분포 따른다는 거야. 근데 언제? n이 충분히 클 때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근사적이라기엔 사실 그냥 따른다고 보시면 되죠. 어차피 문제 풀 때는 그냥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n이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뭐다? n이 3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문제가? n이 30 이상으로 웬만하면 나오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정규 분포 안 따르면 어떻게 풀 거야? 그지? 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풀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 추정. 자, 여기 매우 중요하죠. 자, 이 내용들을 잘 봐줘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니 지금? 모 집단이 있고, 모 집단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 집단이 있다고 했어요. 전체 집단 중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요. 그런데 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전체 정보를 몰라.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 여자의 키의 평균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모른다고 가정할 때 그때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이 정도 뽑았는데 얘네는 평균이 키가 뭐 164 정도 나오고 오케이? 뭐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그럼 얘네도 이제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다 164가 아니고 뭐 161도 있고 162도 있고 막 이제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그 편차까지 뽑는 거야. 그러면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얘가 표본의 평균이에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얘들아? S 뭐라고 했죠? 표본의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 그 9개 중에서 이게 표본 평균이었고 여기가 표본 표준 편차. 이 가운데에 있는 두 개였어요. 따라왔어요? 이 친구들. 그러면 이때 내가 이 표본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그때 이 모집단에서 추출했을 때 그걸 역으로 그러면 원래 집단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될까 추정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할 건데 근데 문제가 보통 이런 문제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표본 표준 편차로 보통 안 하고요.
보통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까지는 줘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랑 이 모표준 편차죠. 이 둘을 주고 나서 이거 가지고 모평균이 어떻게 될까 추정하는, 그래서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 거예요. 이쪽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모평균이 어떻게 될까, 원래 평균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우리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대요. 얘들아, 임의 추출은 대부분 무슨 추출? 복원 추출이라고 했어요. 복원 추출일 때, 자, 그때 이제 뽑았어. n개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 상태에서 표준화를 시켜. 그럼 이게 평균이고 표준 편차니까 x바에서, 이 x바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 그럼 그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아까 배운 거지.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우리가 신뢰도란 걸 배울 거예요. 신뢰도 알파 퍼센트, 요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도의 어떤 범위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라 하면, 왜냐면 이 z의 평균은 항상 0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놨을 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신뢰도 계수라고 하는데, 요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뢰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신뢰도 계수다, 이 k가.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뭔지는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의 평균 키를 몰라. 그러면 내가 추정을 해요. 혹시 여자의 평균 키는 한 160에서 164 사이 정도 되니? 이거랑, 아니면 여자의 평균 키는 30에서 280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거랑 뭐가 더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맞는 거, 무조건 맞는 거. 다시 얘기할게요. 앞에 걸 다시 얘기할게. 앞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 키는 159에서 162 사이일 것 같아. 이거랑,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 키는 30에서 280 사이일 것 같아. 뭐가 더 확실한 거야? 뒤에 거 확실하잖아. 뒤에 건 당연한 거잖아. 앞에 거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가 큰 게 뭐야? 뒤에 건 거예요. 30부터 280. 그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사이에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신뢰도가 뭔 거야?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0부터 무한 사이에 있어. 이게 신뢰도 100%인 거야. 그럼 신뢰도 100% 무슨 말이야?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신뢰도가 커질수록 좀 더 안 좋은 거야. 오히려 정보를 캐리 때문에. 내가 신뢰도를 조금씩 줄였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유익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죠? 내가 뭐 30부터 280이야. 대단해. 라고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그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신뢰도는 어떻게 된다? 커질수록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굳이 100%로 추정을 안 한 거고요. 95, 99로 추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도 맞을 확률이 높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뢰도를 95랑 99로 보통 추정을 하고, 이때 신뢰도 알파 퍼센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가 만약에 95%다.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전체 1 중에서 95야. 0.95야, 이 넓이가. 0.95면 얘가 뭐겠어요? 95%가 되지 않겠니? 왜냐면 퍼센트는 곱하기 100분의 1 혹은 곱하기 0.01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95%면 0.95의 넓이인 거야. 그럼 나머지가 0.05겠죠, 그쵸? 그러면 이 넓이가 이제 뭔 거야? 이 넓이가 뭐 0.05가 되는 거야. 요거 합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때 보통 신뢰도 계수가 뭐라고 나올 거냐면, 보통 여기가 1.96으로 보통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기는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가끔 2로 나올 때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 외우는 거는 막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95면 1.96 아니면 2로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99면 2.58 아니면 2.5로 많이 나올 거야. 아니면 3까지.
고사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95는 보통보다 1.96이고 신뢰도 99는 2.58이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확인해야 돼요. 문제에서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무조건.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 로그 할 때 우리가 뭐 로그 3이 뭐 477 이런 게 정보가 나와 있어야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신뢰도 계수가 이제 1.96, 이 친구 1.96이고 마이너스 1.96일 때 보통 9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하고 2.58일 때 보통 이제 99가 됩니다. 근데 알파 퍼센트라고 하면 신뢰도 계수를 K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해석해 볼 거야. 얘들아, 이건 그러면 Z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Z에 대한, Z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이 친구가. 그러면 Z의 범위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알파 퍼센트, 즉 100분의 알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오세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96 있죠, 그쵸? 요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얘가 있다는 요 말이 이거는 지금 그 95%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95% 기준. 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K가 아니라 1.96이라고 친다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96이 될 거고 얘가 이제 95%, 95가 되겠죠. 0.95.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Z를 표준화를 다시 표준화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는 안 바뀌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해요. 그럼 여기 이제 곱해지겠죠. 따라왔어요? 이 과정 알고 있는 게 좋아.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뭐를 추정해야 돼요? 지금 아까 맨 위에 제목이 뭐였어? 모평균 추정이었죠. 모평균은 얘들아 X 바이어스 M이었어요. 모평균은 M이 모평균이었죠. 요거는 뭐라고요?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그래서 이걸 추정해야 되니까 얘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X바를 양변에다가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M이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서 마이너스 곱하면 이제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거는 플러스로 바뀌는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얘가 왼쪽 오고 얘가 오른쪽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들아 이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모평균의 범위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잘 들어요. 모평균의 범위, 어떤 범위? 이 범위가 범위 1, 확률이 95%다 이런 거야. 오케이? 다시 보라고요? 모평균을 이 추정할 이 확률이 뭐가 된다? 95%다.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키 같은 거 뭐 평균 키는 161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모평균을 추정할 때 혹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한 159에서 163 사이가 아닐까 하면은 내가 맞춘 거야, 틀린 거야, 이 모평균의 범위를. 맞춘 거죠. 한 이 정도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61부터 164야. 이것도 맞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막 맞추다가 내가 한번 162부터 163부터 167이 나왔어. 이러면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걸 100번 했을 때 맞출 확률이 95번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100번 정도에서 95번 정도 맞추겠다. 맞출 수 있다. 그게 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뭐다?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공식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요. 가운데 있는 게 뭐야? 모평균이야.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거. X바 있죠? 표본 평균 더하기 이거 뭐예요? 1.96이 아까 K라고 했죠? 신뢰도 계수. 왜냐면 95% 아니면 알파이면 95%가 아니면 알파면 그냥 K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뢰도 계수 K에다가 어떻게 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쌤이 이제 다시 써놓은 거야. 따라왔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때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목표준 편차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준 편차가 안 나오면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가 가능하고 그것도 문제에 써 있을 거야. 그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써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아닌 S로 바꿔서 풀으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를.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로 나올 수도 있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뭐, 난이도 차이는 아닌데, 그냥 안 나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신뢰도가 어떻게 돼 있다? 95% 혹은 99%로 돼 있다. 그러면 그냥 1.96과 2.58로 신뢰도 개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1.96이 아니라 2 같은 걸 수도 있고, 얘도 2.58이 아니라 2.5나 3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거의 다 마무리됐죠? 자, 그 다음에 신뢰 구간 길이인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뢰 구간 길이는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그냥, 이게 신뢰 구간이라 했잖아요. 이게 신뢰 구간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그냥 이거 2배겠죠? 신뢰 구간 길이는 그냥 이거예요. 2의 K 루트 n분의 시그마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얘들아, 문제에서 이건 실전 개념에서 잘 쓰이는 건데 우리가 여기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 플러스 K 루트 n 시그마는 요거 곱하면 몇이에요? 아, 곱하면 아니라 평균 내면 몇이에요? 평균 내면 얘 둘이 더한 다음에 2 나누면 x바 되지 않겠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와요. 뭐 14.5 뭐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한 거야. 아, 조금 어렵게 뭐 이렇게 14.05 15.9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x바가 뭘까요? x바가 얘네 평균 내서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왜냐면 얘는 15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고 얘는 K 15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기 때문에 얘를 평균 내면 15, 즉 15가 나올 거다. 왜? 이거는 지금 15에서 0.95를 뺀 거고 이거는 15에서 0.95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0.95다 이런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m의 범위가 나와 있다면 얘네 평균 내서 표본 평균을 찾자. 그러면서 그 평균과의 차이를 봐서 요거까지 찾아내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있죠?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모평균이 m, 표본 평균이 x 바기 때문에 차이는 빼서 절대값이에요. 그 절대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게도 이 신뢰 구간에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m 빼기 x바를 원하니까 양변의 x바를 뺀 다음에 그럼 m 빼기 x바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쵸? 그럼 m 빼기 x바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 한다면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요. 자,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요 신뢰구간 길이 가지고. 표본 크기가 일정해. 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신뢰도 계수가 커져요. 신뢰도 계수가 커져. 이게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나와요. 문제가 신뢰도가 커진다. 근데 신뢰도가 커지면 내가 신뢰도가 이만큼인 거랑 신뢰도가 이만큼인 거랑 신뢰도가 큰 건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죠, 그쵸? 그럼 신뢰도 계수는 어디가 더 커요? 빨간색이 더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개수는 초록색에서 빨간색 개수로 커지는 거. 신뢰도는 빨간색 될수록 커지면서 신뢰도 개수도 커지죠. 그러니까 신뢰도랑 신뢰도 개수는 비례하고 반비례야? 비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해. 그럼 이 K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K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는 루트 n이 바뀌어요. 루트 n이. 그래서 루트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는 오히려 작아지겠죠. 아니 분자가 아니라 이 전체는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 표본의 크기랑. 네, 내용은 여기 다 했고요.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문제 들어갑시다. 1번.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네. 해볼게요. 네, 합시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우리가 px는 x가 이 확률이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우리는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확률의 합이 몇이다? 1이다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하나 나올 수 있는 식이 뭐다? 3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미 추출 이렇게 나와 있어. 애들 아무 말이 없으면 이미 추출은 무슨 추출이다? 복원 추출. 그러니까 그냥 뽑고 다시 그대로인 상태에서 다시 뽑고 이런 거요. 복원 추출이라는 얘기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그 상태에서 크기가 2인 표본. 그러면 2가 뭐예요? n인 거예요. n이가 나온 거고. 이때 표본 평균은 이제 x 바로 한대요. 그때 ex가 나와 있대. 얘들아, ex는 뭐예요? 그냥 여기 곱해서 더하면 얘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곱해서 다 더하면 얘가 된다. 이제 얘는 확률의 합해서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ex는 평균은 뭐가 되죠? 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가 뭐가 된다? 6분의 11이 된다. 그래서 연립하면 나오겠죠. a, b는.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연립을 하면 위에 거는 양변에 이제 3을 넘기면 이제 얘는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3을 여기 밑에부터 할게요. 요거는 넘기면 이제 6분의 2니까 6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분의 3이고요. 이때는 분모가 아니라 밑에 식은 양변에 2를 곱해서 4a 더하기 6b가 3이 될 거고요. 그럼 위에도 이제 6b로 맞추기 위해서 6을 곱해서 6a 더하기 6b가 2가 된다 이렇게 할게요. 해서 연립. 그럼 이제 더 빼면 어떻게 됩니까? 2a가 네. 요거 4군요. 네. 4니까 2a가 1이죠. 그럼 a가 2분의 1이고요. b가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2분의 1 넣으면 a에 2분의 1 넣으면 얘는 6분의 1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이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랑 b를 알았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혹시 확률이 0과 1 사이가 맞는지, 그리고 이 합이 다시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1이 되고 얘는 6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하려는 게 뭐래요? 2x바의 제곱이죠. 얘들아, 이거는 어느 공식에서 튀어나올 거야? 어떤 공식? 분산이죠, 그쵸? 분산 공식 뭐예요? vx는 2x제곱 제평 마 평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제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 넘기면 되니까 vx는 뭐가 돼요? vx 더하기 뭐가 돼요? 평균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 바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우리는 구하려는 게 뭐예요? 이제 얘랑 얘만 구하면 되죠. 맞아요? 서연아, 이거 이름이 뭐야? 긴급 점검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그게 뭐예요? 아까 배웠잖아. 9개 중에 있잖아요. 뭐예요? 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이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읽어야 돼. 자, 그럼 어쨌든
얘를 구하면 되는데, 자, 공식 생각합시다. 이거 공식 뭐죠? 예언아 기억나요? 뭐분의 뭐였죠? 맞아, n분의. 그러니까 그냥 v x 해도 되겠죠? 편집편차 제곱이니까, 맞아?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뭐야, 서연아? 공식 아까 배웠잖아. 이 x다 똑같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해.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끝났죠? 얘 제곱에다가 이거 더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냥 분산과 평균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건 뭐 구할 수 있죠? 구해봅시다. 간단히. 자, 그러면 이제 제평은 뭐가 돼요? 제곱의 평균은. 얘는 이제 x 제곱이 1, 4, 9니까. 자, 요거는 통분하는 게 편하죠? 6분의 2랑 6분의 3이랑 6분의 1이니까 출발합시다. 그럼 이제 1, 2, 4, 3, 9, 1이죠? 1, 2, 4, 3, 9, 1이고요. 마이너스 뭐가 된다? 아, 미안해요. EX 제곱으로 하지 말고 그냥 VX로 바로 갈게요. 이게 평균, 제곱의 평균이고 빼기 평균의 제곱은 뭐야? 평균은 6분의 1, 2, 2, 3, 3, 1이죠. 1, 2, 2, 3, 3, 1. 아, 그러네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그냥 6분의 11이네. 하고, 요거 이제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12랑 9랑 21에다 23이니까 23에 이제 6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곱하면 36분의 121일 거고요. 그러면 36이니까 이제 6 곱하기 6 되고 6 곱하기 6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이 뭐가 된다? 36분의 138에서 요거 뺀 거니까 121 뺀 건 17이겠죠? 네, VX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17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이제 17, 36분의 17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몇이었어요? 2였잖아요. 그래서 n에 2를 넣고 뭐 1분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은 약간 6분의 11이었으니까 그 6분의 11의 제곱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얘는 이제 72분의 17이죠. 72분의 17이고 얘는 이제 제곱하면 36분의 121이에요. 그러면 통분하면 얘는 이제 2배 하고 2배 해야 되니까 121에다가 2 곱하면 242에서 17 더하면 259겠죠. 그래서 72분의 259. 요거 약분이 안 됩니다. 네, 요렇게가 정답이에요. 됐어요? 네. 제가 평균 구할 때처럼 x와 그 제곱을 그 제곱 평균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구하면 안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이게 EX인가요 지금? EX 제곱이죠 여기.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건가요? 그쵸? 근데 이거랑 지금 구한 이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x랑 그러니까 EX랑 EX 바만 똑같은 거고 얘랑은 EX의 제곱이랑은 달라요. 결과적으로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요거는 당연히 EX 바랑 똑같고 요거 적어주세요. 네. 요 디테일에서 잘 챙겨가면 좋아요. 잘했어요. 저 체크했어요? 네. 요것만 금방 할게요. 이거 뭐 오래 안 걸려서.
자,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보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x바의 표준 편차가 8이 되도록 한대요. 자, x바의 표준 편차 표현 어떻게 하죠? x바의 표준 편차가 몇이 8이 되도록 이거죠. 자, 그런데 x 이때 모분산의 값을 an이라는데요. 자, 근데 모분산은 뭐죠? vx죠. 그러니까 용어 잘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vx를 꺼내려고 해야 돼. vx를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이거는 일단 공식이 뭐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죠. 이게 8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모분산의 값이 vx이기 때문에 결국 시그마 x의 뭐예요? 이거의 제곱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걸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시그마 x만 남기고 넘긴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시그마 x의 제곱이 되는데 이 친구가 뭐랑 같다? 그냥 분산이랑 똑같다. 그 분산이 뭐가 된다? 64n이다. 근데 그 모분산이 이제 an이래요. 아, 얘가 이제 an이구나. 그럼 끝났죠? a5는 뭐예요? 네, 64 곱하기 5니까 322 되겠죠. 자, 3번은요. 주머니 속에 뭐가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몇 개? 2개가 있대, 그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3개, 3이 4개가 들어있대요. 그럼 주머니에 이제 어떻게 들어있다? 주머니에 1이 2개, 2가 3개, 3이 4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임의로 한 개를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뭘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개 꺼내고 다시 넣는다. 이거는 무슨 추출이야? 복원이야, 비건이야? 그치, 복원이지? 맞아? 복원 추출? 이미 추출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복원 추출인데 그때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한대. 뭐 이미 추출 생각해도 되고 복원 추출 생각해도 되는데 그때 이제 2번 반복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n이 2인 거겠죠. 그런 상태에서 평균을 일단 이거 복원 추출 쓸게요. 그 다음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래요. 자, 얘들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이니? 이게 문제 해석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혀있는 수의 평균이 x바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뭐 분산을 구하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좀 편할 거거든요. 왜냐면 분산은 결국 뭐야, 이거는? 이건 n분의 vx잖아, 그치? 이거를 구하면 되죠? vx를 구하면 되는데 vx는 어디서 구해요? 당연히 확률분포 표에서 구하죠, 그쵸? 그래서 표를 그려서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뭐 분산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구하는 거야, 그지? 구하는 건데 일단은 x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단 표를 그려볼게요. x, 이제 px는 x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뭐가 돼요? x는 뭐뭐뭐 들어올 수 있어? 자, 잘 생각해봐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이 x바면 여기선 x는 뭘 뜻하는 걸까? 생각해보세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이 x바야. 그럼 x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x바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이야. 2개를 뽑았을 때. 그럼 x는 뭘 의미하는 걸까? 적혀있는 수. 그치? 그냥 적혀있는 수가 x예요. 맞아요? 왜냐면 2개 뽑았을 때 그 평균 된 게 x바기 때문에 x는 꺼낸 곡에 적혀있는 수가 x인 거야. 그래서 얘가 x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요게 보여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꺼낸 곡에 적혀있는 수는 결국 뭐가 있을 수 있어? 1, 2, 3밖에 없죠. 그러니까 1, 2, 3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
요 정도로 보면 되죠. 그러면 1은 얘는 뭐 있을 수 있어? 몇 개? 확률이 9개 중에 2개죠. 그래서 9분의 2 9분의 3이겠죠. 9개 중에 3개 9개 중에 4개 한별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x바에 대한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 살짝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되거든. x바가 2보다 커야 된대. 그럼 평균이 2보다 크다는 건 결국 평균이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봐. 일단 평균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평균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 예를 들어 1을 뽑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넣었어. 그 다음 뭐 3을 뽑아. 그럼 다시 넣었어. 그러면 이제 뽑은 게 1하고 3이죠? 평균 몇이야? 2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x바가 2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x바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제일 작은 거부터 얘기하자. 1. 그 다음에? 그치, 1.5 되겠죠? 1, 2 뽑으면. 그 다음에? 2 될 수 있고, 2.5 될 수 있고, 3 될 수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요 5개일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거여야 돼? 이 x바들 중에서? 그치? 2보다 큰 거니까 뭐야? 얘네만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바도 사실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확률로. 괜찮아?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중에서 얘네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다시 써야 돼? 아, 얘는 px 뭐구나? x바가 2.5 더하기 px바가 3. 요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죠. 2보단 커야 되니까. 2보단 커야 되니까. 자, 그러면 x바가 2.5인 경우는 뭐뭐를 2개 뽑아야 돼? 숫자 어떤 거 뽑아야 돼? 2, 3을 뽑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2, 3을 뽑을 수도 있어. 근데 2, 3을 뽑을 수도 있는데 3, 2를 뽑는 거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3, 2를 뽑았어. 2, 3을 뽑았어. 이거 다른 경우로 봐야 돼? 같은 경우로 뽑아야 돼?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얘들아, 한 개 꺼내고 다시 넣은 다음에 한 개 꺼낸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잘 체크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다시 넣는다. 이 내용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말은 결국 여기에서 이 둘을 같은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다른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더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왔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나눠서 들어가는 거다. 다른 경우라고 쓸게요. 자, 그럼 갑시다. 2, 3을 뽑으면 확률이 몇이야? 9분의 3, 9분의 4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9분의 3, 9분의 4. 오케이? 그 다음에 3, 2를 뽑으면 9분의 4, 9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2배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x가 3이려면, 평균이 3이려면 몇몇 뽑아야 돼요? 3, 3. 맞아요. 그러면 몇몇? 9분의 4, 9분의 4. 끝이죠? 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됩니까, 얘는? 81분의 24. 81분의 16이요. 아, 81분의 뭐가 되는구나? 40이 되는구나. 이렇게.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냥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너네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요? 그치, 6번이 낫겠죠. 이거는 그냥 1인 경우만 전체에서 뺀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오케이? 넘어가자. 4번.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이제 30일 때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써줍시다. 자, 정규분포 이 친구는 x가 따르는 게 이건 뭐고, 얘는 y가 따르는 게 얘인데,
16인 표본 n을 16으로 뽑았대요. 그때 구한 표본 평균 x바는 이 x바는 여기 오른쪽에 공간이 있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 x바는 n을 어떻게 써줘야 될까? 평균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렇죠. 잘했어요. 65. 오른쪽은 얘들아 이거 공식이 뭐였죠? 이게 n, 시그마 제곱이었고 원래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꾼다? 이게 x였으면 x바는 어떻게 바뀐다? m에다가 여기 뭐로 바뀌어요? 오케이. 제곱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그냥 루트 n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뭐 분의 뭐겠어요? 4분의 시그마겠죠? 그거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y 바도 마찬가지로 해줄 거야. 그럼 y는 크기가 9니까 n이 9겠죠. 그 상태에서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 바로 할 때 이 y 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n에다가 네, 30에다가 여기 그치 2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왜? 9는 3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3의 제곱분의 6의 제곱해서 2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2의 제곱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 더해서 1이래요. 그러면 x바는 57과 관련이 이 57과 작거나 같은 거니까 2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표준정리 분포가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겠죠. 다 표준화 합시다. 그러면 저 왼쪽에 이 친구부터 바꿀게요. 얘는 p 뭐가 돼요? z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57에서 못 빼야 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야 되죠. 평균은 65. 표준 편차는 4분의 시그마겠죠. 에다가 플러스. 네, 자리가 좀 없구나. 여러분들은 좀 밑에다가 쓰세요. 네, 밑에 자리 있죠. 그래서 여기고 저 이제 여기다 다시 쓸게요. 너무 자리가 없어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z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6에서 뭐 빼야 돼요? 평균? 30 빼야겠죠? 하고 표준 편차 2 나눈다. 이렇게 해서 1이다. 그러면 얘는 몇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생각.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어떤 범위를 더해야 1이 될까 했을 때 이 친구는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이죠. 맞아요? 이 부분이 이 빨간색이 돼요. 맞아요?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얘는 무엇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여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려서 유추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전체가 마이너스인 거죠. 전체가 마이너스인 거고, 그러면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8 그리고 이제 4분의 시그마, 이 친구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요거는 그대로 오른쪽에 올릴게요. 그럼 이제 4분의 시그마가 되면서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은 약분되면 4니까 넘기면 16이겠네요. 시그마가 16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그마가 16이면 여기에다가 넣으면 16 넣으면 이제 4일 거고, 그래서 4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요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구나? n이 65,4의 제곱이구나로 바뀌는 거죠. 뭐르인 걸 알았을 때, 시그마가 16인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꿔요? 61에서 그치, 65 빼고 뭐를 나눈다? 오케이, 4를 나눈다 해서 z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끝내자. 이거 뭐야?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몇?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0.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러면
1부터 0까지만 더하면 되니까 여기서 몇 번째 걸 더해요? 첫 번째 거 얘랑 0.5랑 더하면 되죠? 잘했어. 그래서 0.8413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1번.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네, 5번 별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별표해 주시고,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아까보다. 자,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있어요. 자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밑줄을 치시고, 자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 요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 요런 문제를. 오케이? 잘 봐요. 일단 행복 농장에서 생산되는 자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서술형 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두 한 개의 무게를 X바로 설정을 해야 돼요. 미안해요. X로 설정을 해야 돼요. X로 쓰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규 분포를 쓰고 그 정규 분포는 N에다가 50, 뭐가 되고요? 10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이 농장에서 자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한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야. 자두 100개가 한 상자에 있구나. 그랬을 때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 전체의 무게가,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 전체의 무게가 4.8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조금 생각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 전체의 무게는 표본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전체에서 생각하는 걸까? 요건 표본들이죠. 왜냐면 내가 자두를 100개씩 뽑아서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표본들이죠. 따랐어요? 그 상태에서, 서연 앞에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 전체 무게가 4.8이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100개를 한 상자에 넣잖아. 그러면 저 표본이 100개인 거야. 그 무게가 첫 번째 자두의 무게, 두 번째 자두의 무게 해서 100번째 자두의 무게가 있겠죠. 얘가 뭐가 된다? 자두 전체 무게가 되는 거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자두 전체 무게가 얘가 되는 거고, 그 친구가 4.8kg 이하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내가 행복 농장에서 생산되는, 이 농장에서 생산이 돼 그런 자두들을 내가 100개씩 옮겨 담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100개씩 뽑은 거야, 뽑은 거야? 뽑은 거죠. 그 100개씩이 표본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표본들을 100개를 모아서 그게 4.8 이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저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들아, 이게 들어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9개 공식 중에서 이거 들어있는 공식은 어떤 거였죠? 그치, 표본 평균이었어요. 이거 공식이 뭐였어요? 표본 평균 공식이 x바가 뭐가 된다?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x바였잖아요. xn이었잖아요. 요 공식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이 공식 만들 수 있어? 양변에 뭐 나눠야 돼? 1부터 100이니까 100 나눠야겠죠, 맞아요? 이 개수대로 나눠야 평균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4.8kg는 g이 지금 기준이니까 g으로 바꾸면 얘들아 몇 g이 1kg죠? 100이에요? 1000이에요? 헷갈리나요? 100이에요? 1000이에요? 1000이죠? 그죠? 우리가 고기 한 근이 600g인데 6kg일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이 친구는 1000이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위도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네가 1000원이 이제 이건 거잖아. 1000 말고 미터를 해볼게요. 우리가 1미터가 100cm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10m는 뭐가 돼요? 1000cm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m는 1m가 100cm니까 거기다 그냥 공 2개 더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 1kg는 뭐였어?
1000g이잖아요. 그 공을 몇 개 더 붙여야 돼? 3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는데? 공이 3개 붙이니까 하나, 둘, 3칸 가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48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따라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위 바꾸는 건. 네. 그러면 4800이니까 이때 양변에 뭐 나눈다? 100을 나눈다. 그래서 이제 양변에 100 나누고 양변에 100 나눠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정리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x바가 되는 거고요. 그게 48 이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불량품으로 분류가 된대요. 아 그럼 이 경우에 불량품인 거구나. 따라왔어요? 자,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농장에서 생산된 50만 개가 있어. 50만 개의 자두를 한 상자에 100개씩 포장했대. 자, 그러면 상자는 몇 개? 서연아? 50만 개를 100개씩 포장했대요. 상자 몇 개? 그쵸, 5,000개죠? 맞아요? 50만에서 이제 100개씩이니까 여기 0을 2개 줄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5,000개죠? 그 5,000개 중에 불량품이 상자가 몇 개냐? 그러면 불량품을 뭐를 구해야 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왔어요? 그래야 5,000개 중에 몇 개인지 알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67%라고 하면 100분의 67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조건 나오는데 뭐 불량품으로 분류한다. 이럴 경우는 뭐 상위권이다. 뭐 이럴 경우는 뭐 비행기 안에 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P를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확률을. 오케이? 그래서 확률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확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람 기준이에요. 요거는. 이때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X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자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 보자마자 N이 100이고요. 맞아요? 그때 이 한 상자에 들어있는 자두 있죠? 이 자두의 표본의 평균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두의 평균 무게가 있겠죠?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인 거야.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그 표본 평균들의 정규 분포가 뭐가 된다? 50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00, n이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10 이렇게 제곱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이제 1이 되는구나. 1. 그래서 x바가 n의 50,1의 제곱. 사실 이거 먼저 바꾸고 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x바에 대한 정규분포 나왔고 x바에 대한 48 이하래요. 그럼 이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z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몇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인 확률을 구하면 되고 그거는 2 이상을 0부터 2일 확률이 477이니까 이게 0.477이니까 이쪽도 0.477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따라서 이 확률은 이제 뭐가 됩니까? 0.5 빼기 0.477 얘는 0.0228이 될 거구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0.0228이다. 확률이. 마무리할게요. 이 0.028의 확률로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50만 개에서, 자, 마무리할게요. 50만 개에서, 그때 한 상자에 100개씩 하니까 한 상자에 100개씩, 즉 100으로 나누면 이게 상자 개수일 거예요. 상자 개수 100으로 나누면요. 그럼 100분의 1을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몇 개라고? 이게 이제 5,000개겠죠. 5,000개인데 그 5,000개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0.0228이겠죠. 그럼 그거는 만분의 뭐가 돼요? 228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률이 나오고 요건 이제 정답이 뭐가 됩니까? 약분하면 그치 2니까 11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를 대로 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백열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1000시간, 표준편차가 400시간이 정규분포 따른다. 그대로 식으로 또 씁시다. 뭐가 X? 전구, 백열전구의 수명. 이게 X고요. 이때 평균이 1000, 표준편차가 400. 자, 그러면서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또 이미 추출. 자, 그럼 N을 또 뽑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N을 뽑으면서 어떻게 한다? X바가 N에 여러분들 사실 표본 뽑자마자 바로 쓰시는 게 좋아요. 1000에다가 뭐라고 쓴다? 루트 n분의 400이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확률이 0.8 이상이란 거 확인하면서 이 확률을 해석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얘들아, 우리가 표준화 공식이 뭐였죠? X바 빼기 뭐였어요? 평균에서 뭘 나눴어? 표준 편차를 나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하지 않니? 따라왔어요? 그러면 요 공식 그대로 써주면 결국 Z에 대한 범위를 나타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나누면 돼, 여기서? 이게 M이잖아. M.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나누면 돼? 표준 편차만 나누면 돼. 표준 편차 뭐예요, 여기서는? 루트 n분의 400이겠죠. 맞아요? 그걸 나눠주시면 된다. 따라서 이 공식대로 간다면 여기는 루트 n분의 400을 양변에 나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잠깐 물어볼게요. 얘들아, 표준 편차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표준 편차. 요거 무조건 맞아요. 얘들아, 편차는 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이 친구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여기 되어 있고 여기 안 돼 있어도 이걸 강제로 절대값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플러스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Z의 절대값의 범위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려우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다면 미리 전개를 하세요. 이제 마이너스 20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X바하고 1000 이렇게 되나요?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나누셔도 돼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편해요? 두 번째가 편해요? 응? 두 번째가 편해요? 소연아, 너는? 두 번째가 편해요?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근데 대신 계산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거만 좀 주의하시고 400 이제 루트 n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400 루트 n분의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이제 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분의니까 약분이 되겠죠? 네, 요렇게 약분해서 20이 되니까 20분의 루트 n 될 거예요. 얘가 0.8보다는 어때야 된대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0.80 보다는 뭐 0.8이라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x는 0이 어떻게 돼? 대칭이겠죠? 마이너스 20분의 루트 n 20분의 루트 n으로 대칭이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럼 이렇게 대칭인데 이 대칭인 녀석이 0.8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아이예요? 얘는 이 정규 분포에서 오른쪽에 있는 i만 계산한 거잖아. 0부터 z까지 지금 이 오른쪽만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양쪽을 같이 보려면 몇 배를 해야 돼요? 2배를 해서 비교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2배를 해서 비교하면 0.8이 되려면 뭐를 2배 하면 0.8이에요, 여기서?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죠. 맞아요? 이거를 2배 하면 이 0.8이기 때문에 근데 그 0.8보다 어쩌고 싶대요? 더 크거나 같고 싶대요. 그럼 이 친구가
이 1.28 써있는 이 1.28에서 이 0.4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28에서 0.8일 거 아니야.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얘가 안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거야, 이거보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안쪽에 있어야 돼요,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가 이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천천히. 0.8보다 어때야 되는데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더 넓어야 되겠죠? 맞아? 그럼 얘가 더 좁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8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져야 된다, 이 친구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더 넓어야 되는 거예요.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이제 1.28 되고 마이너스 1.28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0.8이니까 이렇게. 요렇게가 0.8이니까 여기가. 근데 나는 이 범위를 원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28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1.28이 20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혹시 헷갈린 거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넘기면 뭐가 돼? 20을 곱하면 256이니까 2.56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n. 근데 이거 양면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2.56을 제곱한 다음에 뭐 한다? 네, n이다. 해서 그럼 n을 최소값 구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2.56 제곱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256을 제곱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256을 제곱해보시면, 그러니까 2.56과 2.56을 이제 25.6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네, 몇이 나왔더라? 아, 이거 계산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 일단 5 자리가 없어서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얘는 이제 36, 얘가 이제 12니까 15, 36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이니까 1, 2, 8, 0이고요. 그 다음에 50, 12? 5012 맞나? 아, 512인가? 네, 5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다 더해주면 6, 5, 5,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55.36. 왜냐면 점 두 개면 여기 점이 두 칸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655.36보다 크거나 같다, n이. 따라서 n은 최소값이 뭐예요? 656이 정답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7번 별표 하세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이거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다양하지가 않아서. 자, 일단 7번 빨리 갈게요. 7번은, 얘들아, 문제가 딱 눈치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얘들아, 실내도 나와 있어요. 실내도. 따라서, 실내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 나와 있냐면, 뭐 실내 구간의 길이라던가, 뭐 이런 거. 이런 표현들 있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네, 여기선 없네요.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정규분포 쓰는 거 있죠. 평균, 표준 편차.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안 해도 돼요. 언제만 해라? 언제만 안 해라? 실내도 나와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실내도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로 갈게요. 자, 그럼 핸드폰 사용 시간이 M 시간이고 이제 3이야. 그럼 이 M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모평균 추정하는 거고. 그때 이제 25명 뽑아. n이 25겠죠. 요 표준 편차는, 서연아, 이거는 무슨 표준 편차야? 핸드폰 사용 시간이 요거다. 당연히 이제 핸드폰 사용 시간은 이제 x일 거고요. 표본 표준 편차야? 아니면 모 표준 편차? 아니면은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지, 그쵸? 그게 원래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시그마야. 시그마가 3이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에 대하여, 표본 평균에 대하여 나와 있죠.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하여 모평균을 이제 신뢰도로 추정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면 이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 신뢰 구간 길이 공식은 뭐였어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이거 그냥 L이라고 쓸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K는 몇이야? K는? 신뢰도 계수 1.96이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가 뭐일 때? 95%일 때. 오케이?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뢰 구간 확인할 때 얘들아 이거 0.47로 나와 있는 거 보여? 이 0.47호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이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96일 때 여기가 0.47호라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0.47호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96 하면 그럼 여기 합치면 9.5 맞아요? 0.95? 맞아요? 그러니까 95%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 그럼 문제에서 99%라고 나오면 여기 뭐라고 뜰까요? 0.495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개념 이제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95%를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얘가 이제 1.96이고 그 다음에 n이 100이었나요? 아 25였나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3이었나요?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루트 25 되니까 5고요. 네, 3이겠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계산하면 요거를 5분의 6이니까 그냥 10분의 12로 갈게요. 그래서 1.96에다가 12를 곱하면 이제 196이니까 392, 196. 그래서 2, 3, 5이니까 점이 여기 있죠. 그런데 10으로 나눈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뭐가 된다? 2.352가 돼요. 10으로 나누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래서 얘가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근데 이제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7-2번은? 그치?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례야. 자, 모평균은 서윤아 뭐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표본평균은? 네? 자, 표본평균의 평균은? 그게 뭐야? 그래, 모평균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표본평균은? X바. 차의 최대값 구하시오. 그럼 여기 공식 뭐예요? K 루트 n분의 시그마라 했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K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사실 아까 이거 구한 게 뭐였어요? 제 2배 한 거 아니었어? 이게? 그럼 이거 절반하면 되죠? 그럼 절반하면 몇이야? 1.176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합답형인데 요거는 네 적응만 잘하면 돼서 뭐 어렵진 않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 길이를 L이라고 한대요. 자, 그냥 뭐 신뢰도 알파 % 있을 때 L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B%일 때 신뢰 구간 길이를 L2라고 한대요. 이때 있는 거 고르라고 합니다. 맞는 거. 자, 일단 n이 커질수록 L1의 값이 커지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얘들아, L1은 C가 어떻게 써야 돼요? 신뢰 구간의 길이 쓰는 거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에다가, 근데 여기서는 K가 아니고 L1에서는 알파 %에서는 K가 안 나와 있네요. 그쵸? 그냥 K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시그마 있고 루트 n 이렇게 있죠. 네? 미안해요. 루트 n 분의 시그마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있는데 이때 n이 커질수록 이 친구 커질수록 얘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분모 커지니까? 네, 작아지겠죠? 네, 틀리겠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이고요. 니은은 A가 95래요. 그러니까 95%의 실내 구간인 거야. 그러면 이제 니은은 95%의 실내 구간인데 그때 N이 100이래요. 그러면 L1은 뭐가 돼요? 2 곱하기 얘들아 95% 어디에 힌트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보여? 근데 얘는 왜 0.95로 나와 있냐? 이건 Z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결국 이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95%가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L1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신뢰도 개수가? 이게 신뢰도 개수라고, 이 부분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6이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n이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 됐죠? 요거. 그럼 루트 100은 이제 10분의니까 2와 1.96 곱하면 3.9예요. 그럼 3.92에다가 10을 나누니까 뭐가 돼요? 0.392 시그마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0.4 시그마보다 클까 작을까요? 작죠? 왜? 이거 무조건 양수라고 했잖아. 부동은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니까 틀렸고요. 0.4 시그마보단 작다. 디귿 갈게요. A가 B보다 작대요. 맞아? A가 B보다 작으면 L1이 L2보다 작냐 이거예요. 얘들아, A가 뭐였어요? 신뢰도죠. 맞아요? 자, 신뢰도는 뭐랑 비례한다? 신뢰도 개수랑 비례한다. 그러면 신뢰도 개수는 뭐가 더 큰 거예요? 그치? 이렇게 될수록 신뢰도 개수가 커지는 거야. 일단 신뢰도 개수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K에다가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신뢰도 길이도 신뢰 구간 길이도 커진다.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하니까 L2가 더 큰 게 맞겠죠? 맞겠죠. 해서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좋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종료할게요.